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화랑담배다.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화랑담배다. 멋진 화랑담배다. 지간 정신교육은 잊어라. 젊고 순수한 화랑담배. 예, 안녕하십니까. 외독 문영철 인사드립니다. 2월달은 시간이 여느 때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야전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마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칠 것 같습니다. 장병들의 이런 그리움과 군생활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있죠. 이동훈 씨? 예, PX죠. 인기 품목은 냉동 맛다시. 네. 아, 그립다. 그렇죠. PX, 저도 간혹 PX가 그립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충성마트로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장병들의 안식처 PX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좀 허전하네. 예, 뭔가 허전하죠. 우리 중에 가장 PX 좋아하실 만한 분, 우리 육덕 치현 씨가. 외덕님, 육덕님 어디 계세요? 아, 지금 군부대 취재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육덕님의 빈자리를 화사하게 채워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댓글에서 여성 패널에 초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디펜스 21 플러스의 인턴 기자 권은비 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 여기 스튜디오 온통 남자 1색이었는데 오늘 확 바뀌었네요. 은비 씨, 군대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데 오늘 PX에 대해서 여성 대학생의 시각에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갈까요, 은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지금은 디펜스 21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또 드리자면, 소개를 드리자면은, 권은비 씨는 그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아주 활동을 활기차게 했던 그런 여대생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많이 돌아보셨고 했기 때문에, 대학생의 시각은 과연 어떤 느낌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주제하고 오늘 손님도 소개를 했는데, 항상 하던 거 있죠? 댓글 소개. 네. 댓글 소개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동훈 씨는 어떤 댓글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나요? 일단 재밌는 댓글이 동교 현교 아빠님이 달아주신 댓글이 있어요. 네. 네, 짧지만 임팩트 있습니다. 예. 그 당시 화람당배 값이 지금처럼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을까요? 야. 이 한 줄을 딱 남겨주셨어요. 야, 이거 뭐 여운을 때리시는 진짜 깊은 질문인데.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이기도 한 화랑담배는 1949년도에 그 군경 보훈용으로 첫 출시됐습니다. 아, 그리고 예. 군인들한테는 무료로 제공됐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가격은 정부에서 수매할 때 단가를 말씀드리자면은 49년도 출시 당시에는 가격이 3원이었고 63년도에 5원으로 인상, 그리고 73년도에 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듬해인 1974년 당시 짜장면 가격이 150원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뭐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군용 담배 가격이 몇백 원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많아도 한 400원 정도. 예. 물론 지금은 그 군용 담배가 사라졌지만. 네. 참 군인들의 노고를 풀어줄 수 있는 화랑담배 역사를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예, 일단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카라멜 마키아토님.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우리 군의 전쟁 인식들. 그래서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투근무 지원이나 전쟁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반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음에 한번 다뤄줬으면 합니다라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과연 PX 싼가라는 저희가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군인들이 즐기는 PX 문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곳인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그리고 가격 문제라든가 우리 국군의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살짝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 방송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 예비역들이거나 현역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 주제는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이나 그리고 남자친구를 보낸 여성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주제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요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근데 우리 PX 합니다. 이 문제 이제는 충성클럽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2000년도부터죠. 그죠? 네. 이게 언제 생겼는지 혹시 다들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PX의 역사는 195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죠. 1949년 7월에 그 육군에 창설된 후생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뭐 복지단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미군의 PX 제도를 본떠서 병을 위한 PX를 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PX라는 용어 자체는 영어인데 뭐 포스트 익스체인지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포스트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 육군에 해당되는 말이고 그 육군은 주둔지 개념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전쟁이 나거나 그래서 포스트 익스체인지인데 공군 같은 경우는 기지를 거점 방어를 하기 때문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쓴다고 그래요. BX라 그래요. BX 베이스 익스체인지. 근데 이게 미군 말이긴 한데 우리 공군도 아직까지 BX라는 용어를 깨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육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PX가 생겼는데 미군 영향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미군은 어떤 PX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 좀 궁금한데 이쪽은 제가 이동훈 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과 같은 PX가 생긴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나라군은 49년부터라고 하는데 미군은 언제 생겼을까요? 대략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시기부터 생겼지 않겠나 싶은데 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정도요? 예, 맞습니다. 미군의 경우 무려 그 19세기 말까지 그 영어로는 그 서틀러라고 부르는 그 보부상들이 예, 이 보부상 관련해서는 그 한국군에 대해서도 조금 드릴 말씀 있지만 나중에 하긴 하고요. 예. 이 서틀러라는 양반들이 그 군인들을 상대로 뭐 세면도구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일용품을 판매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영내 매점이 전혀 없다가 1889년에 되어서 그 미 육군성이 그 기진의 매점의 존재를 인가를 했고요. 네. 1895년도에는 일반 명령으로 이게 아예 그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주둔지 지휘관이 매점 운영 장교를 임명해서 매점 수익의 운영을 책임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날 미군의 매점은 AAFES 이게 뭐 해석하자면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원문이 그럴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해군은 빠졌긴 했는데 아마 해군 특성이 이동을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익스체인지 서비스 교환 업무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떤 물품 제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복지 서비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단체에서 지금 그 미군의 그 PX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우리나라 그 매점이나 이런 거를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의 뭐 미국 본토의 그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뭐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 상당하지 않아요, 거기? 뭐 간단히 말해서 그 PX에서 진짜 그 총도 팔아요. 그리고 전투복하고 방탄헬멧도 팔고 있고. 총은요? 총은 아니겠죠, 설마. 뭐 주유소까지 주유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 운영하는 건 저도 봤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그 익스체인지라고 여기에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가면은 그 별하별 이게 과연 전투하고 과연 상관이 있을까 싶은 별하별 물자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면세 가격이에요. 네. 네. 그러네요. 상당히 다양한 물품들을 갖고 있네요. 보니까 뭐 방탄복도 팔고 있다 그러고, 예. 방탄 헬멧도 있고, 전투에 관련된 군 장구리도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샀을 수 있게끔, 예. 상당히 편의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그리고 또 현역뿐만 아니라 주 방위군, 네. 예, 일종의 파트타임 솔저라고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분들이죠. 예, 네. 생업이 있다가 뭐 일정 기간만 군사훈련 맞는 분들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예비군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군요. 우리도 물론 부대 개방 행사나 이럴 때는 민간인들도 PX를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우선은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예비군 훈련 때 쓰는 예비군 PX 말고는 이렇게 특별하게 주기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전역한 군인 또는 이제 역종이 바뀐 군인에 대한 서비스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군 PX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 PX 하면 저는 솔직히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후보생 때 하고 이제 장교 생활할 때 PX에서 뭐 인기 있던 품목들 이제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사주기도 하고 저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때는 주로 냉동식품이나 초코파이 같은 이렇게 단 거 훈련 나갈 때는 참치캔이랑 맛다시 이랬는데 저희가 너무 이제 PX 역사는 기니까 너무 길게는 못 가고 이제 한 9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인기 품목 동향을 한번 좀 알고 싶은데 그걸 또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2015년이죠. 네. 예, 무려 그 4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도에 PX 인기 품목을 지금 그 주마간산격으로나마 보려고 해요. 참고로 예. 당시 이등병 월급은 6,600원이었고 병장 월급은 13,300원이었습니다. 와. 예, 이거를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짜장면 지수를 사용해서 요즘 돈으로 구매력을 따져보면은 네. 6,600원은 한 요즘 돈으로 22,500원 정도 되고요. 예. 13,300원은 45,000원 정도 됩니다. 네. 야, 참 그걸 살 수 있는 게 있나 한 달 동안 버텨지나? 예, 진짜 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절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PX를 간다 하면은 군인 한 4-5명에서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 10,000원 정도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걸로 양껏 사서 나눠서 먹는 방식.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할 때도 뭐 일종의 월급 날 때나 이럴 때는 PX 개 같은 거 비슷한 게 했었어요. 그렇죠. 예. 뭐 병장 간담회를 한다든가 지네들끼리 상병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 우리 인기 품목 한번 공개해 보시죠. 대망의 인기 품목.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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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인기 있는 메뉴로는 냉동 순대. 그런데 이게 이름은 순대인데 먹으면 이상하게 소시지 맛이 났다고 하네요. 예? 예. 왜 그런 맛이 나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주햄 소세지. 이게 뭔지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도시락 만들 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 있죠? 빨간 소세지에 계란 묻혀서 노란 테두리 만들어주시는 그거랑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초코파이 박스. 그리고 줄줄이 비엔나. 도투랑 만두. 이런 것들이 했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아이템들은 다 한 팩 또는 박스 단위로 1,000원의 언저리 왔다 갔다 했고요. 참고로 이게 당시 시중에서 팔리던 동종 물품에 대해서 비해서 한 40%가량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해요. 오, 네. 상당히 쌌네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리고 또 그 외 인기 아이템들을 쭉쭉쭉 늘어놔 보면은 번데기 캔, 유동 골뱅이 캔, 황도 캔. 예. 야, 뭔가 이게 저기 되게 어른스러운 입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 권은비 기자는 젊고 순수해서 이런 거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황도캔, 이거 문병 갈 때 환자들한테 사갖고 가는 인기 영양식이었어요, 진짜.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독특한 게 있는지 한번 예, 해주시죠. 그리고 이거는 싸제 물건이 없는 아이템인데 뼈 없는 닭발. 이게 또 인기가 좋았대요. 술 마실 때 특히. 그리고 새우깡, 91년도에 출시된 고추참치. 고추 참치. 예, 그리고 군대니까는 남자들 모아놓은 데니까 술하고 담배가 또 빠지면 아쉽죠. 예. 소주. 요즘 20도 넘는 소주 없죠. 근데 이때야 실질도수 23도. 근데 예. 병영에서 예. 술을 못 마시게 하는데. 이때는 팔았대요. 하긴 예, 생각해 통제 하에 물론. 네, 통제 하에. 소주는 병당 싸제가 850원이었고 PX에서 한 650 내지 700원에 팔았는데 예. 이 제보해 주신 분 군 생활 중에 누가 깨진 소주병으로 구타 사고를 벌인 밤에 나중에 팩소주로 바뀌었답니다. 역시 구타가 문제긴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담배는 솔 200원, 88라이트 600원, 디스 700원, 한라산 700원, 말보로 800원. 말보로가요?
있었다고 하네요. 오, 양담배는 요즘에 안 들어오는데. 참고로 저기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군이 되게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해드린 것도 어디까지 제보해주신 분 소속된 부대 사정이지 동시대라도 다른 부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자판기 커피 가격은 뭐 50 내지 100원. 네. 그리고 비누하고 샴푸 같이 위생구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병장들만 사갔고요. 사제 반스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부대 내에서 입을 수 없어서 아무도 안 사갔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당구대하고 오락기 같은 오락시설도 있었고 오락 한 판에 50원. 아, 그건 저도 기억나요. 제가 네. 중2 때까지 있었어요. 예. 대위 때부터 그게 사라졌네. 저도 그 기억납니다. 이분은 군복무 제보해 주신 분은 군복무하다가 크게 다치서 병원도 다녀왔는데 병원 PX도 가보니까는 환자하고 간호장교가 있잖아요. 병원에는. 네, 있죠. 그러니까는 그 특성상 술하고 담배가 일절 없어요. 예. 그 대신에 생리대하고 여성용품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싸제 물건에 비해서 심하게 낙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병원 좀 네. 많이 큰 군병원 PX에는 제과점도 부속돼 있었어요. 그거는 제 때도 있었어요. 예. 피자집하고 치킨집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때는. 예. 근데 이분 거기서 팔던 빵 드셔본 감상으로는 딱 재래시장 제과점에서 만든 빵하고 생과자 수준이었다고. 물론 여기서 커피나 차도 서비스하고 있었고. 추억 돋으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듣고. 저희보다 약간 연배가 조금 위신 형님들께서는 야, 참 새록새록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시대가 이제 90년대고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좀 바뀐 것도 좀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 문 기자님한테 토스를 한번.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군생활을 하셨으니까. 예,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언저리까지 제가 군생활을 했으니까, 네. 그 사이 때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있었을 때는 90년대하고 추세가 비슷했어요. 그 냉동이나 먹는 거 위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2000년도 중반을 이렇게 들으면서, 남성들이 구루밍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기를 꾸미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러면서 선크림, 화장품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할 무렵쯤 넘었으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약간의 이게 좀 선진적인 개념이긴 한데 미군들처럼 이제 인너웨어인데 군에 적합한 인너웨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죠. 훈련 물품이라든가 머리바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장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상표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의 유명한 G자 들어가는 시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싸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사서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PX 추이가 요즘에 느끼는 건 군부대를 가도 느끼는 거지만 예전하기 다르게 먹거리 위주만 인기가 있는 건 아니더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생필품이나 약간의 고가의 물품들이 예전에는 상상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병들 사이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다라는 거, 시대별 추이가 좀 많이 바뀌어간다는 걸 저는 거기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기 품목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우리 은비 씨가 군부대를 또 가보셨단 말이죠. 병영문화혁신위원으로 하면서. 네. 충성클럽을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땠는지. 여대생의 입장에서 PX의 느낌을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갔던 곳들은 어디 회관에 붙어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PX였는데 거기를 갔을 때는 되게 생필품도 같이 있는 마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충성 마트라는 곳도 네.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건 되게 작은 슈퍼마켓이나 어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규모도 있고 물건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물건은 많았는데 뭐 좀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습니까? 밖에서 일반 민간에서는 잘 못 보는데 저런 게 있네라든가. 특별한 건 없었어요. 말씀하신 그런 군용 런닝 이런 거가 있어서 신기하긴 했는데 큰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품목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느끼셨어요? 네. 비치하고 있는 품목 같은 네. 경우는? 아니면 오히려 밖에는 없는 과자인데 신기한 과자가 있다던가 그런 그런 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가격은 어땠어요? 느꼈을 때? 가격은 싸다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싸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네. 이게 왜 싸지 않은 이야기는 좀 뒤에 또 이제 나올 건데 일단은 그러면은 싸지 않았다는 의견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비 씨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궁금하신 게 저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방부대를 많이 가시면서 느낀 거라고 그러셨죠. 저는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노란색 황금마차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황금마차. 네, 그런데 그거를 병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용하는지 뭐 그 안에 물건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나름대로 저도 그 황금마차를 많이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즘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 사단이나 군단이나 이렇게 복지단에서 그 황금마차를 운영하게 되면 그 차량들이 구역을 나눠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 내 연대가 2개가 전방에 가 있다 그러면 한 개 연대 쪽으로 이제 돌고 한 개 연대 쪽으로 돌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쭉 내려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순서가 복불복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물건이 없어요. 이 또 하나가 또 GOP다 보니까 물건이 기한이 4된단 말입니다. 올 때까지 여유를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살 수 있는 게 짬밥에 의해서 인기 있는 건 짬밥? 짬이 차신 분들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소소한 것들 그랬고 아까 품목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감미료들이 많아요. 전방이다 보니까 커피나 차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근무 갔다 와서 감미료가 인기가 있었고 과자류, 음료수 이런 것들 감미료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건 담배죠. 아무래도 보급 담배가 나오지만 끊어져 버리면 살 곳이 없으니까 담배가 인기가 많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건 속은류. 물 사정이 안 좋은 곳에서는 제대로 빨지를 못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은류나 이런 것들 생필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게 다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 때는.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차량이 증편이 되고 물건들도 자주 순환 횟수를 늘려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부족분은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래도 이 보면은 이 황금마차라는 게 있어도 참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많이 좋아졌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친구들도 옛날 과거를 모르니까 현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아닙니다. 그래도 좀 불편합니다.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야 너네들 정말 군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회도 그만큼 발전했으니까 유통 시스템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어떤 고충이라는 것들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이동훈 씨 보부상 이야기가 나와서 네. 우리 보부상 이야기로 잠시 돌아볼까요? 이 황금마차도 어떻게 보면 보부상하고 비슷한 건데. 네. 보부상 그 뽀빠이 아줌마라고 들어보셨나요? 뽀빠이 아줌마는 저는 모르겠고 저 때는 초코파이 아줌마 뭐 아니면은 포카리 아줌마 이런 아줌마 시리즈는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예. 저희 때도. 그렇죠. 그 훈련장 근처에 그 잔뜩 그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는 신비의 아줌마들. 그렇죠. 어디에서 등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의 주요 침투를 다 무시하시고 사사삭 하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아까 미국 사례 들면서 그 서틀러라는 양반들 얘기를 했는데 방금 그 저하고 그 문 기자님이 그 얘기했던 그 이런저런 그 아줌마들 이런 그 보부상들이 그 현대적인 그 PX가 나오기 전에 그 미군 장병이든 우리 장병이든 그 지치고 배고픈 영혼과 몸을 그 책임을 져주셨죠. 예.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후보생 교육받을 때인데 독도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내에 목표의 깃발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뭔가 표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확인표를. 근데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막 헤매고 있으면 어디선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포카리 스웨트 아주머니가 예. 힘들지 포카리 하나 먹고 시작해. 그러면 얼마예요? 상당히 비싸요. 근데 우린 그 지불을 해요. 왜? 그게 포카리 가격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정보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료라는 게 좀 의아하시죠? 뭐냐면 교장이 포스트 위치를 다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와. 그래서 조교들이 어디 가면 있고 교관들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 피해서 가면 다 되고 중요한 건 거기 답쪽지 다 있으니까 거기 가라.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는 일부러 어떤 친구들 같은 포카리를 마시려고 가는 게 아니라 훈련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이고.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태자면은 그 요즘 모든 군인들의 그 필수품이 된 인식표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인식표의 보급에도 이런 보부상 양반들이 꽤 그
공헌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 의외인데요? 예, 물론 우리나라 군대는 해당 사항 없지만 유럽 군대 같은 경우에 이런 보부상 양반들이 아저씨 전사하면은 그 전사 소식 누가 알려줄 거야? 이게 인식표라는 거야. 이름, 혈액형, 생년월일 저거 여기다가 이거 목에다 차고 있으면 아저씨 죽어서 해골이 돼도 동료들이 이거를 보고 아저씨 죽었다는 소식을 그 가족들한테 알려줄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런 보부상들이 주도한 그 사제 인식표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나중에 그 유럽의 그 각국 군당국들이 이거를 보고 인기가 좋으니까는 그 공식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네요. 야, 이 보부상분들이 단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군 교류인데 군사 문화에 일조하신 부분도 꽤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이게 보부상하고 좀 다른 거지만 전방부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케이블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죠?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PX를 만들어 본 겁니다. 황금마차 너무 안 오고 사기 힘드니까 중대본부에다가 PX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대본부에 갈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GOP 이렇게 철책선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그럼 거기서 하나 사가지고 하고 이런 역할도 했고 이제 GP도 있잖아요. 철책선 넘어서. GP는 왕래가 거의 힘드니까 그 앞에 이제 케이블카가 있어요. 진짜 바구니 같은 게. 그러면 이게 띠띠하고 인터컴이 울리면 자, 물건 목록 올라갑니다. 쭉 땡겨요. 그러면 목록표가 쭉 있어요. 그 돈도 들어있고. 그러면 그거 우리 받아가지고 물건 넣어주고 영수증까지 같이 넣어줘가지고 보내주고 그럼 그쪽에서 물건 잘 받았습니다. 요런. 나름 보부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좀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감성적인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황금마차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론에서 우리가 오늘 말했던 것들, 제일 중요한 본문일 것 같은데, PX 가격, 아까 우리 건은비 씨도 비싸다라는 느낌을 살짝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이 가격과 품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동훈 씨 말은 상당히 물가 대비 쌌었어요. 예.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예. 근데 이게 지금 PX에서 충성마트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많이 좀 비싸졌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치현 씨가 조사한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토스를 해서 받은 건데 그 민간화 시키는, 이제 민영화 시키는 과정에서 올라진 케이스. 그리고 민영화가 안 된 육군의 경우에도 품질과 가격의 문제가 똑같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접해드렸는데 이 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부터 이걸 추진을 했다 그래요. 민영화 시키는 작업을요. 이유는 그거였답니다. 병력의 절약. PX병을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병사들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걸 없애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GS 리테일하고 이렇게 계약을 위탁 운영을 했답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2015년 6월 30일까지라고 그래요. 이제 곧 한 6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남았군요. 기간이. 그런데 이게 해군마트 242곳에서 장병 선호품 기준입니다. 가격이 30에서 50%가 비쌉니다. 이게 해군 기준이긴 해요, 일단은. 자, 이게 예를 들면은 닭강정, C로 시작하는 회사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쌌다. 또 하나는 인기 음료, 사랑해요, 네, 이거. 옥션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또 비쌌다. 자, 이런 것만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탁 과정 하는데, 이 판매원이라는 사람이 또 존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위탁 교육을. 근데 중요한 건 판매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병사들이 또 투입됐다. 이런. 그러니까 처음 목적도 못 살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올랐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보면은 재미난 게 그 계약서를 보면요. 해군에 매년 40억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매년 지급하는 40억 수수료 외에도 해군 쪽이 제공한 시설과 집기 외에 추가적인 시설 투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계약서 제1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GS 리테일 쪽은 43억 가까이 시설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런 물가조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에 보면. 이 업체는 업체하고 군 당국은
이 시중 가격 대비 물가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보고 지적을 해서 그걸 보완시켜야 되는데 지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선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이 납품 기준 가격이 정말 웃겨요. 우리가 지금 싼 물건이라 그러면 가격이 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저가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의 도입 방식은 이게 아니었답니다. 최고 할인율 폭이랍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100원을 내가 파는데 이걸 80%에서 할인해서 판다. 그리고 밖에서 물건을 예를 들면 150원에 파는데 80% 할인하면 얼마가 되죠? 20원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예. 그런데 군에 납품할 때는 105원을 파는 거를 내가 15원에 팔겠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밖에서 내가 80원에 파는데 뭐 15원에 팔겠다. 이랬을 때 가격 할인율이 어느 쪽이 크냐가 중요한 겁니다. 최저 입찰되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입찰 방식에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2014년 10월에 이게 공분화된 사건이 터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X 납품 비리. 이때 그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 할인율을 뻥튀기를 한 거죠. 실제 100원에 공급되는 걸 130원에 공급되는 놈이고 그래서 10원에 판다. 이렇게 되면 할인율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가라 영수증을 발부해서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이 통판업자들이. 이제 요게 이제 뽀록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부 고발을 하신 분은 전출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시정이 전혀 안 된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예전보다 따지고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면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지면서 군 PX가 그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사회가 유통망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 물가가 좀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유통 시스템을 잘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비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군 기준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육군은 과연 싸느냐? 근데 이 육군도 싸지가 않더랍니다. 대부분이. 그 육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보면 뭐 육공군 마트인데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시중 가격보다 비쌌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계약 이행 책임 심의 현황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는 미묘하게 해군보다는 쌌는데 문제가 되는 게 납품량과 납품기일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및 경과, 이물질 등이 검출된 불량품이 납품되었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게 김강진 의원실 쪽에서 제기를 2014년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그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업체들이 이름을 바꿔서 계속 들어온다. 이 실체를 못 찾겠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진정한 공피아들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반들이 진짜 군피한데 이런 군피는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 관계자분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이게 군인이 봉입니다. 특히 PX를 이용하는 층은 충성마트, 충성클럽을 이용하는 층은 대부분 우리의 병들 또는 초급 장교들이거든요. 그 군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고통, 그리움을 여기서 문화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하고 되게 위안을 찾는 곳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 정말 저로서는 충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 발생할 것 같은지 혹시 의견들 좀 있으세요? 생각에 드신 거?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PX가 있든 없든 항상 이용하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게 뭐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동훈 씨는? 그러니까 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거북하게 들리시죠 모르겠는데 빛 좋은 뭐 개살구라고 그러나. 네. 뭐 병사 월급을 뭐 많이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PX 물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처럼 엄청나게 낮지도 않고. 그렇죠. 보급 담배도 안 나오고. 그렇죠. 담배값은 올랐습니다. 참고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생색내기의 과정에서 그 생색낸 거를 어떻게 하면 그 환수를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나쁘네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을 요약을 해보면 제가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진정한 우리 군인들을 위한 국방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복지 의식은 전혀 없다. 그렇죠. 대한민국 군대는. 자, 그러면 잠시 이 이야기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돌릴까요? 조금 다시 몰랑몰랑한 이야기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제 요즘엔 그 카드로 국방 복지 나라사랑 카드죠. 네. 예. 나라사랑 카드에 이제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로 해결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답니다.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소포는 많대요. 특히 이런 명절 앞두고는 더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제 우리 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들 뭐 보내달라는데 뭐가 없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보내도 되고 말까 이런 것들 보내도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은비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학생이니까 주변 친구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있나요 혹시 남자친구 때문에? 제 친구들은 이제 남자친구가 군인인 애들은 네. 뭔가를 보내고 싶은데 막 선임한테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얘가 잘 먹을 수 있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보내나 그런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군대라는 데가 막 보내도 안 되는 거고. 네, 외부 반입이 좀 그렇죠. 민감하니까. 네. 네. 근데 비싸기는 이렇게 비싸다 그러는데 네. 뭔가 해줄 건 없고. 네. 저도 솔직히 얼마 전에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담배에 관련된 거였어요. 병사 월급은 낮은데 담배 보급이 끊겼고 이제 한 몇 년 됐습니다만 200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담배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담배값은 올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피는 그 우리 장병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형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담배가 비싸서 말이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 일부가 그 싼 담배 있지 않습니까? 외국 담배 중에 가격이 아직 안 오른 양담배를 보내도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변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발을 동동 그럴 일이죠. 양담배를 피우기 쉽게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건 아닌데 담배가 비싸니까 그거라도 있는 걸 좀 보내주고 싶은데 군에서 양담배가 전면적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근무할 때도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뭐 이제 그 시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명절 때가 되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게 소포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군대는 이게 수화물 절차가 있어요. 택배로 오든 우편으로 오든 택배로는 거의 안 오죠. 병사들한테 오는 건 다 우편이나 군사우편 통해서 들어오는데 뭐 연대에서 한번 보고 오겠지만 해당 부대 중대장이나 대대로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면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간부들이 뭐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거 간부들도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부는 받아들여도 되는 것까지도 가급적이면 보내지 마라. 자기 업무 많아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왔을 때 이게 처분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왔는데 규정대 안 돼 돌려보내. 그 반품시키는 것도 절차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폐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일부 나쁜 간부들은 인마이 포켓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러진 않는데 조금 나쁜 사람들은 인마이 포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형별의 그게 달라요. 뺏길 게 두렵다라 하시는 분, 물량공세로 돌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남자친구나 아들분을 딱 요만큼 정해두고 그보다 몇 배가 되는 양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게 보고 그래 뭐 애들 하니까 나눠주는 목록을 해서 주자. 요렇게 들어오는 사람, 물량공세형. 두 번째는 감성호소형. 이게 뭐냐면 되게 센티멘탈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박스에 이쁘게 종이를 오래 불어서 글자를 만들어서 중대장님 사랑해요 꼭 부탁해요 라든가 소대장님 정성이네요. 고생 많으세요 누구누구 애인입니다 꼭 그 두 손에 전달해 주세요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면 참 사람인데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 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근데 공식은 있습니다. 일단 그 가공돼 있는 가공식품이어야 되고 밀봉돼 있는
이거는 이제 위생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해요. 뭐 튀김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 과자류나 이런 것들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너무 고가가 아닌 범위 내에서. 뭐 해외 유명 제품이 아니면 그런 것들도 요즘 수용하고 있고요. 약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약은 좀 엄격해요. 약을 보내실 때는 그 의사의 진단서를 동봉해서 보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시면은 조금 유용하게 보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담배는 양담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이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보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답이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 국방복지에 대해서 아까 좀 문제점이 나왔는데 자 이게 대해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가 뭐 상시로 항상 오니까 이게 봉이다라는 이야기 권은비 씨 이야기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봉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동훈 씨 이야기는 아까 전에 그 인식의 부재 쪽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생색내기. 네, 그렇죠. 이걸 보면 재미난 게 아까 이동훈 씨는 그 우리 충성마트 그 PX의 역사 미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예. 한국군의 PX의 유래를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90년대 이야기를 나오셨죠. 예. 90년대까지 우리 PX의 모습 혹시 기억나세요? 충성신고합니다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통제식. 그렇죠. 예, 은비 씨는 통제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네. 이게 뭐냐면요. 칸막이가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가져가요. 유리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 영화 보면 그 극장에도 그런 매점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물건 훔쳐갈 것 같다. 그리고 일정 물건 이상은 누구한테는 안 내주겠다.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인 거죠. 이런 PX가 있었는데 이게 이동훈 씨 아까 조사하신 바로는 미군은 그 통제식이 아니었었죠. 예. 한국군에 들어올 무렵에는. 거의 뭐 물론 그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그 통제식으로 된 데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뭐 5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는 그 통제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네. 예. 일반 그 백화점이나 그 마트 같은 개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1948년도 독일 주둔군의 PX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그 지금의 땡땡마트나 뭐 플러스 같은 느낌의 그런 마트들이었는데 유독 우리는 미군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형태는 전혀 안 그랬다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일본 측에. 그 보니까 일본군 병사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라는 그런 재미난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 책을 보니까 주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보. 이 주는 술주자인데 그러니까 술을 파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똑같습니다. 칸막이가 있고 일본군 병사들이 뭘 달라 이야기를 하면 그걸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난 게 여기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뭐 미군은 PX 운영 장교가 있다 그랬는데 이 PX 운영군이 지휘관 결정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뭔 말일까요? 지휘관의 뒤통 챙기는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아하.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 의식을 보여주는 게 여실히 보여주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지금 국군복지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 전까지는 이게 각군복지단이었습니다. 육군복지단, 해군복지단, 공군복지단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이게 실제 누가 관리를 하냐 그러면 인사참모부에서 관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이익 수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부로 가겠죠. 그러면 그게 결국 그 관련자들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환이 환원이 안 되고 아까 전에 뭐 말했지만 그 계약금 뭐 40억, 400억 뭐 이런 이야기들 그거를 복지단의 복지기금으로 잡아놓는데 그러면 그 복지기금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결국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통합하자 해서 국군복지단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도 또 재미난 게 이거 우리나라 그 군 구조하고도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해군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육군 쪽이 모든 걸 대부분 직책을 가져가니 육군이 대부분의 그런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게 병사들 이 복지 금액을 어떻게 환원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로 싸운 거예요. 이게. 이 이치현 씨가 여기 지금 자리가 없는데 이치현 씨가 저한테 던지고 간 이야기가 있죠. 그 당시 그 관련 기금에 대해서 쓱싹 하신 모 장군님이 계시다. 근데 그 장군님이 얼마 전에 또 다른 걸로 한번 시끄러웠죠.
방산비리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인 별 6개가 존재합니다. 그런 군인들이 대부분 이런 복지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군 콘도나 군 휴양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용해 본 적 있고요. 근데 물론 저도 짬밥이 안 될 때는 거의 못 썼어요. 대위 이상이 되고 나서 좀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 병들 사용 가능하다고 명기는 되는데 거의 대부분 못 씁니다. 그럼 이 운영비라든가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체력단련장이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는 군시설이 있죠. 골프장. 그렇죠. 은비 씨 몰랐죠? 네. 체력단련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왜 체력단련은 우리는 골프로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러게요. 그죠? 이상하죠? 네. 근데 이 운영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운영비도 겁나게 싸던데 약간씩은 시대에 따라서 인상비도 올리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의 적자 부분이 과연 우리 국방에서 운영되는 그 복지 비용이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닌지. 과연 그렇게 따지면 실수요자인 병을 위한 복지기금은 과연 존재를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이윤이 나왔을 때 그걸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에 내부 고발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고 밖으로 내쳐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군이 정말 싸울 수 있는 내가 존중받는 군인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복지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심각하게 좀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끝내갈 시간이 슬슬 다가오는데 추가적으로 또 PX에 관련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군의 매점이 왜 필요할까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그거는 제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똑같은 짬밥 먹어도 누구는 배부르고 행복한데 누구는 배고파 왜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똑같은 비누를 줘도 누구는 피부에 잘 맞는데 누구는 스치기만 해도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PX야말로 지극히 인문학적인 공간이죠. 네. 그렇죠. 문화적인 공간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문형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문화적인 공간이에요. 네. 거기서 진짜 병들끼리 간담회도 하고 또 면회 온 가족들이나 애인들도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말씀드렸지만 당구도 치고 게임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런 부분이에요. 참 병사들이 안 그래도 군대에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조직의 부속품 노릇을 하는 데서 되게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마음을 편하게 쉬어야 되는 공간이 PX예요. 네. 많은 건 안 바라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 병사들이 참 너무나 적은 월급으로 자긍심 하나만 갖고 군 생활을 하는데 그런 병사들이 진짜 더 자긍심을 갖고 군대가 나를 이렇게 아껴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PX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홍비 씨도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받는 건 결국 병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봉 이야기하고 네. 연결되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네. 이런 게 좀 진짜 병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을 살짝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되게 군이나 이런 쪽을 문화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언제 전투가 있을지 모를 사람들 그리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서 가장 추억을 남기고 가장 위안을 받는 곳은 PX입니다. 파일럿들이 출격 전에 위스키를 속에 위에 가득 채우고 담배 한 모금을 하면서 위안을 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기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 전쟁에서의 그 공포를 PX 또는 군에 있는 클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 그런 공간이 존재를 하는지 그런 걸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족한 건 무기나 장비나 군의 정신전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병사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 당위성을 인식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요소들. 우리가 정말 대우받고 우리의 공간이 있고 편안함, 안식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제대로 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윗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한마디를 날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체력 단련은요, 병사들하고 같이 연병장에서 좀 하시고, 그 돈으로 우리 좀 문화공간 좀 만듭시다. 제대로 된 가격에, 제대로 된 품질의 그런 식품과 생필품을 좀 같이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방송 또 우리 주제를 미리 또 예고를 하고 가야 되겠죠? 예. 저희가 이제 이전 씨가 오늘 없습니다. 우리 육덕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머리를 좀 짰는데 육덕님이 또 군부대를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요 근래 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우리 3월 인터넷 예. 군인들 위치 파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과연 이거는 뭐 지금에 와서의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창조국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3월 인터넷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명절 우리 군인들 편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방송 듣고 있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여자친구분들은 군대를 모르시는 분들은 과연 명절이라고 실수라도 있을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실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이 등장했지만 실제적으로 명절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든 우리 군인들의 이야기. 추석 명절 군인은 괴롭다 라는 주제로 다음 주 방송을 한번 이끌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화랑담배 항상 하듯이 힘찬 화이팅 고 외치면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랑담배 화이팅!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